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이죠, 민주노총이 아무도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지지를 놓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조와 별개로 단위 노조에서는 개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개별 노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민주노총이 문제였는데요.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보통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당을 또는 정의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이 어떤 대선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6.3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보정당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후보를 지지한다를 대선 방침으로 결정하는 안건이 재차 논의됐으나 결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그때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으나 똑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죠. 특히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방침이 통과되면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를 표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일부 의원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김재현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보당과 연대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진보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권 후보가 사퇴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역대 대선에서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지지했으나 민주당을 지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진보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사퇴를 하면서 민주노총이 어디를 지지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진보당과 연대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할 것이 문제가 됐으나 여기가 사퇴할 경우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경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주노총은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까지도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정식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에서도 말이죠. 지금 단위 노조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노동계의 전설이고 노동운동을 한 선배라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단위 노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에서도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 지금 노조 차원에서 또는 단위 노조 차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으면 각자의 이제 선택에 맡기는 것인데요. 각자의 선택에 맡길 때 이재명보다는 김문수가 노동의 대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노조 또 라면 그리고 노조의 또 원이라면 그렇다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재명이 노조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노동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김문수가 상당히 말이죠.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지금 민주당 지지에서 이재명 지지에서 상당 부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김문수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K가 지금 일부 흔들렸으나 막판 다시 김문수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K가 문제인데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PK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막판에는
국민의 힘으로 결집하면서 그 108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200석을 민주당한테 또 야권에게 주는 것을 막은 것이 PK였습니다. 그래서 PK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김문수로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가 역전을 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준석이가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준석이가 계속해서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안철수하고 만나고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가 모든 것을 지금 열어놓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100% 국민 경선제까지 지금 채택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이재명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50%를 넘는 그런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46% 7%에 갇혔다는 겁니다.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를 보이고 오히려 김문수 지지층이 대거 이제 투표에 나설 경우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문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파파미 파도 미담만 나오는 후보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후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김문수가 일머리를 아는 후보다, 역시 일자라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문수의 이제 장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덕수를 지지했던 이유도 한덕수가 능숙하게 대통령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상이라든지 대미 관계를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미 관계에서도 김문수가 상당히 장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자라는 걸로 따진다면 김문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한때 말이죠, 유능한 행정가 이런 프레임을 걸었으나 김문수 앞에서는 그런 것이 빗바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한 업적에 비해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하면 게 뭐가 있습니까? 성남시장 하면서 뭐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말했으나 대장동은 비리로 얼룩져 있고 그래서 대장동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성남시장 하면서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재명은 업적이 없는데 비해서 김문수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김문수 앞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자기가 소년 공인이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하지만 김문수 앞에서는 그것이 빛이 바라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그 총구수로 갖고 와도, 벤치로 갖고 와도, 어떤 걸 갖고 와도, 망치를 갖고 와도 지금 김문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뭐 무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김문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뭐 말주변으로도, 진정성으로도, 업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인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김문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상품성에서 김문수의 상품성이 탁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제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금 선언은 사실은 이거는 김문수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전에도 민주노총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 진보 정당이라는 걸 지지해 왔지만 그래도 또 상당 부분은 민주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민주노총이 전부 다 진보 정당을 지지했으면 뭐 그렇게 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진보 정당,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형식적으로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의 청사진이 켜지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